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위치한 양성만보라는 신문사에서는 얼마 전 자신을 감동시킨 외국인 친구나 일화에 대해 수기를 공모하였으며 많은 원고들이 신문사에 전해졌고 그 가운데 지금 소개하는 이 첫 번째 글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다른 사이트로 전해졌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국에서 한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경험담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나라나 체제를 넘어 그저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입니다. 무겁게 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따스함을 줬으면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상한 수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시간 순서로 썼습니다. 한국에 와서 살게 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이 중국 유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막 처음 한국에 일을 하러 왔을 때 경희대학교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당시 저는 지하철역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다급해서 주변의 한 학생을 찾아 손짓 발짓 그리고 소툰 한국어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이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고 지하철역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의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멍하니 한참을 있자 그 학생은 저를 데리고 지하철역까지 직접 데려다 줬습니다. 20분이 넘는 거리를 일면식도 없는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곤 오히려 저에게 인사를 하며 말없이 가더군요. 이국 타양에서 이런 친절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06년 4월 아내가 임신을 하여 좀 더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집은 찾았는데 보증금이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4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당시 알고 지내던 한국 친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청했습니다. 풍족하지 않았던 그 친구지만 연락을 받자마자 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줬으며 직접 와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상세히 다시 읽어보고 제가 혹시 외국인이라 불이익을 감수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줬습니다. 계약은 성사되고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내가 산통을 조금 느껴 버스를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심하게 막히면서 아내의 산통은 점점 심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당시 버스 안에 2명의 남자분이 경찰에 연락을 취해 주변의 순찰자가 버스가 있는 곳으로 와서 길을 열고 버스가 바로 달리게끔 해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4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천에서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후에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지갑에는 10만 원의 현금과 은행카드, 외국인 신분증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없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직장 동료가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전화기 위해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한 초등학생이 이 지갑을 발견하고 거기서 10분 동안 주인이 오길 기다리다 경찰서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갑 안에 제 명함을 보고 회사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지갑을 찾고 그 초등학생의 아버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완곡하게 사양하며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기를 기원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가 다시 생깁니다. 내 사랑하는 한국 친구들 그리고 친절한 한국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중국의 한 초등학생이 쓴 글인데 어머니가 딸을 대신해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이지선이라고 언니로 여기는 한국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알게 됐고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여자입니다. 금색대 안경을 썼으며 귀엽게 생겼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랑 말다툼을 하면 항상 지선이 언니는 욕하려면 자기한테 하고 나에게는 욕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글씨도 예쁘게 쓰고 특히 그림을 정말 잘 그립니다. 저는 언니랑 함께 지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언니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심하면 위로해주고 내가 자랑하면 더 격려해주고 내가 화가 나면 나를 다독여줍니다. 저는 언니를 정말 친언니처럼 대합니다. 항상 저를 위해 도움을 줍니다. 지선이 언니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 나는 늘 옆에서 조용히 그 그림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까지 받습니다. 사실 제가 지선이 언니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고 언니는 웃으면서 매번 저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좋습니다. 언니는 항상 나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언니이자 가장 친한 제 친구입니다. 다음 글들도 위의 수기를 보고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들을 저마다 올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어를 몰라 밥 먹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 영어로 된 메뉴판이 배치된 음식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주위를 돌며 찾아다니는 중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저보다 몇 살 위 언니로 보이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조그만 분식집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도 되고 음식에 대해 소개도 받을 수 있어서 편해서 며칠을 연달아 갔습니다. 그 언니는 제가 중국인이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더욱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배가 고파 언니네 가게로 가서 같은 메뉴를 시키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언니는 제가 시킨 음식 이외에 예쁜 접시에 계란 후라이 하나와 수박 한 조각을 담아서 아무 말 없이 놓고 갔습니다. 제가 언니를 보니 언니도 저를 보고 둘이 그냥 말없이 웃었습니다. 언니가 준 계란 후라이를 먹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수박을 맛을 봤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수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계란 후라이와 수박을 보면 항상 그렇게 밝게 웃어주는 한국 언니가 생각납니다. 다음 글입니다. 한국에서 여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냉방이 잘 되어 가끔씩은 좀 춥다는 느낌을 받기에 저는 항상 외출을 할 때는 가볍게 위에 걸칠 가디건 하나 정도 준비해서 다녔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버스를 탔는데 목적지에 가는 중간 도중 좀 추위를 느껴 가방에서 가디건을 빼서 걸치려고 했습니다. 왼손을 걸치고 오른손을 걸치려 손을 넣는 순간 뒤에 앉아 계신 한 할머님이 제가 오른손을 잘 넣을 수 있게 가디건을 뒤에서 살짝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집어넣고 할머니를 바라보니 그냥 자상한 미소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저는 지금도 그 한국 할머니의 웃음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걸까요? 다음 글입니다. 한국에는 산들이 참 많습니다. 계절마다 각각의 예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와 친구는 같이 서울 근교의 산을 찾았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산세는 험준하여 산을 오르던 중간에 한 암석 위에 올라앉아 친구랑 바람을 쐬며 쉬고 있었습니다. 친구랑 바람도 느끼고 얘기도 나누는 중 맞은편 암석 위에서 쉬시던 한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밤을 몇 개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라는 손짓을 하시더군요. 마침 배도 고팠는데 입에 들어가는 그 밤이 참 달콤했습니다. 오후에 정상까지 오른 후 다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던 길은 오르던 길과 다른 방향으로 내려온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산세가 매우 험했습니다. 특히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친구랑 어떻게 내려갈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 뒤에 걷던 중년의 아저씨가 우리 앞으로 가서 먼저 내려간 후 아래에서 저와 제 친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먼저 내려가면서 발을 디딜 곳을 손으로 알려주시고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아래에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평평한 길이 있는 곳까지 같이 내려와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손으로 안녕 하는 손짓을 하시고는 말없이 빠른 걸음으로 가셨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니 더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의 건강을 빌어줍니다. 다음 글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막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왔기에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가기로 다짐하고 왔습니다. 학교 주변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하니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주말이나 학교가 쉬는 날은 혼자서 밥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해 먹어도 되지만 유독 주말이 되면 게을러져서 항상 집 근처의 식당을 찾아 혼자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 식당은 우리 엄마 나이의 아주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몇 번 가서 얼굴을 비추니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보시고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어장애로 인해 더 깊은 대화는 하지 못하고 항상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도만 말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 하는데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거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어로 맛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맛있다고 말했더니 밥을 더 줄까?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제가 중국인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 딸과 나이가 대충 비슷해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딸에게 맛있어? 밥 더 줄까? 이 두 마디를 배우신 겁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그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그 두 마디를 배우셨을까요? 아주머니의 그 따뜻함이 참 좋은 인상을 저에게 심어줘 한국은 늘 저에게는 따뜻함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마지막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자랑스러운 내 한국인 친구입니다. 저와 삼촌은 한국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들을 계속 개발하고 확장하였습니다. 당시 우연히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는 한민지라는 남자였습니다. 한민지라는 이름이 한국에서는 여성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불편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는데 원래 다니는 회사가 있었고 가끔씩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삼촌을 도와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같이 지내보니 정말 성실하고 시간을 금처럼 쓰는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식사할 때도 항상 공부를 하고 필요한 말 이외에는 별로 말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일처리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해 삼촌이 종종 보너스도 챙겨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보너스를 받을 때면 항상 씩 웃고 받는 돈을 말없이 주머니에 놓곤 했습니다. 삼촌의 사업이 잘 되어 본격적으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민지 같은 유능한 개발자가 필요했습니다. 삼촌은 나를 통해 민지의 의중을 알아봤으며 민지는 조건만 맞으면 고려해보겠다고 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소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것 같았지만 삼촌은 그의 능력을 보고 바로 스카웃했고 민지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사무실로 출근해서 관련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번 하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예상 기간보다 더 빨리 업무를 마치고 성과도 더 높여 회사의 매출도 증가하고 삼촌은 그런 그에게 보너스도 자주 챙겨주곤 했습니다. 역시나 보너스를 받을 때는 말없이 웃기만 하고 봉투를 챙겨놓고 다시 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꽤 시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친구가 나와 삼촌을 한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꼭 와달라며 초청장을 직접 주기에 저와 삼촌은 행사가 열리는 날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고아원 준공식이었습니다. 민지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자신은 고아원 출신인데 자신 같은 고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꼭 근사한 고아원을 짓고 싶었다며 그러기에 더 악착같이 일을 내서 그 돈을 모아 오늘 이렇게 고아원을 짓는 첫 삽을 뜨게 됐다면서 삼촌과 저는 자신에게는 이 고아원을 짓게 도움을 준 은인 같은 분들이라 준공식에 꼭 초대하고 싶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이 글을 보고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 충분히 부러워하십시오. 저는 그런 부러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으니까요. 서로 칭찬하고 돕고 살기에도 바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바쁘다고 소원해진 친구들에게 전화 한번 하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